결론은 화학연구원이 인조견 음극재 기술을 개발했고 포스코 케미칼이 양산 가능하다가 핵심이네요. 북한의 무연탄도 나중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이 강력한 자원무기를 만들어 중국과 일본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금세 망할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자원 불모지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한국이 날고 기더라도 자국 땅에 자원이 없다는 것은 국가 성장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이 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적으니 한국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이션즈 유니즈 하지만 한국은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끌어안고도 현재 보란듯이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선진 강국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으며 개도국에는 선망의 대상이 기존 선진국들에는 함께 손잡고 성장할 능력 있는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모난돌이 점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받기 쉽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좋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자원 하나 없이 무직 집념과 기술력만으로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자 질투심이 폭발해 한국의 지독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 또한 치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정정당당히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일한 약점인 자원을 볼모로 삼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등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한국은 기하학적인 산업 발전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소재 부품 산업은 해외에 의존해 왔습니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경제 성장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협잡질이 괄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오자 한국은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독자적인 소재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자원 공격을 무산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등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이들이 한국이 노리고 있는 차세대 산업에 미리 손을 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아시아 3국은 배터리 전쟁이 한창인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은 배터리 시장을 3등분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동만 배터리 음극재로 활용되는 민조흑면을 일본과 중국에서 100% 가까이 수입해오며 연간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인조흑면 수입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만약 이들이 또다시 한국의 원자재 금수령을 내려 무역 보복을 감행한다면 틀림없이 민조흑연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조흑연은 가장 치명적인 자원무기로 손꼽히는 히토리와 마그네슘 금수 출처와 맞먹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인 만큼 인조흑연을 규제하게 된다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2.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땅 아래에는 인조흑면의 재료가 되는 엄청난 양의 무연탄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은 전 세계 석탄 매장량 중 1% 이하의 고등급 석탄으로 성분 가운데 60에서 80%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잠재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퓨처베이스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 200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석탄 총매장량은 15억 톤입니다. 이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6억 톤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가채 매장량으로 꼽히는데요. 이는 약 15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를 한국보다 먼저 눈치채고 이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지질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 막대한 양의 고품질 무연탄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이에 따라 1910년대에
한국의 석탄 산지를 조선 총독부가 보유하는 형식으로 장악했으며 1920년대에는 일본 대기업의 조선 총독부가 보유한 석탄 산지를 할양했습니다. 또한 조선인의 탄광 개발을 막고 일제의 의지대로 석탄 생산물을 시용할 수 있는 일본 자본에만 개발을 허용했죠. 결국 1927년 일본 미쓰비시조바에 설립된 조선무연탄 주식회사는 한국의 탄전을 통합하고 한국의 자원이었던 석탄을 제멋대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조선산 무연탄의 최대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에서 생산한 무연탄의 총 77%는 일본의 가정용 연탄과 일본 소재 기업의 공장 연료로 이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무연탄을 빼앗아간 탓에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겨울철 석탄을 떼는 일은 꿈도 못 꾸며 주위에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분명 화나는 일이지만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이 근대화의 주요 동력으로 이용했어야 할 석탄이 일제의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통제되면서 반대로 일본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태껏 한국에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8% 오히려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치졸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에 열받은 한국은 일본에 수탈당했던 무연탄을 활용해 인조흑연을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인조흑면 생산 기술은 국내 화학면 구진이 인조흑면의 원료인 대한민국의 피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피치를 석유 잔사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전문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조흑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치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이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과 찌꺼기로부터 200에서 500도의 열 처리 후 제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피치를 만드는 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분야 세계 3에서 5위의 강국임에도 공정, 부산물 활용 기술이 없어 대부분 중국산 저급 연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팀의 소재 개발로 한국은 더 이상 중국산 저급 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생산되는 피치는 수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해 충분히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한다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한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고성능 흑연 복합 소재 전문기업 블랙머티리얼즈는 강원 삼척 지역의 2개 탄광에서 채굴한 무연탄을 가지고 99% 이상의 고순도 민조흑면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조흑면은 이전에 개발된 방식에 따라 수입된 석유의 잔사물을 정제 공정과 열처리 과정을 거치고 피치를 추출한 후 흑면화 공정을 통해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조흑면 생산 공정은 수입된 석유, 잔사물조차 필요 없는 100% 국산 재료와 국산 기술로 완전한 소재 독립을 이룬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추세와 석탄 사용 감소에 따라 쌓이고 있는 국내 무연탄 재고 또한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자료를 보면 국내 무연탄 재고량은 2016년 52만 9천 톤에서 2020년 6월 현재 138만 5천 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4,021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번 개발로 인해 한방에 재고를 털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연탄을 주력으로 삼고 있던 강원도 또한 다시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생산 채비를 갖추면서 804 한국산 인조흑면이 세계로 86 뻗어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우리에게는 철강 기업으로 잘 알려진 포스코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인조흑면 음극재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포스코 케미칼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2,307억 원을 투자해 포스코 케미칼 인조흑면 음극재 공장 1단계를 건립했습니다. 단계 1중 공만 이뤄진 상태에서도 연간 8,000톤의 인조흑연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총 21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까지 계획된 규모의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완공되면 매년 1만 6천 톤의 인조흡연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조흡연 음극재만으로 60kW씩 기준 전 세계 전기차 약 42만 대의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원료부터 최종 소재 생산까지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세계 평가를 받으며 소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콧대를 밟고 일본의 역으로 수출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만족하지 않고 성장하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한국이 되길 바라며 청중의 일부 의견. 소부장 산업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통해 절실하게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소부장 산업을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적극 육성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IMF 때 120억 불을 빼나간 일본과 일본의 연장 불가를 지시한 미국을 잊지 맙시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에 기틀을 마련한 것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원 타령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영원하라. 기초과학이 탄탄한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더욱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